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 7만 4천 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며 이 탕감 규모는 약 5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중 약 4만 4천 명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기타 공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개인입니다. 나머지 약 3만 명은 이른바 소득 중심의 상한 계획과 관련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의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 에너지부와 교통부는 오늘 공공전기차 충전소 보수 등을 위해 모두 3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고장난 전국의 충전기를 교체 내지 수리, 전기차 충전기 배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개발, 전기차 기술 개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위한 새 자금은 기존에 있는 전국에 작동하지 않는 충전기를 수리, 교체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저소득층 지역, 비도심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이 전기차 충전 비용의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말 마감되는 임시 예산을 3월 1일과 8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상하원에서 가결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연간 예산의 총 규모에 합의 타결하고 세부 예산안을 짜고 있어 예산 투쟁에 따른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3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준의 투표 멤버인 애틀란타의 연방은행장이 처음으로 3분기인 7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어제 애틀란타 비즈니스 지도자들과 회동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올 3분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의 물가보다는 아직 상당히 높다며 2%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금리정책 조정기구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투표권을 갖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그러나 견고한 성장과 건강하고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잡는 이른바 골든패스의 연준 멤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근접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자신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 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I 기술력은 일부 신비화돼 있다고 진단하고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트만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AI가 결론을 내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다며 AI 훈련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AI 개발에 앞서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경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24년 만에 방북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와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며 푸틴 대통령의 답방 일정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동부시간 기준 18일 오후 7시부터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채팅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든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며 한국 전화를 통해 민원 상담을 받았지만 재외동포가 비싼 국제통화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에 추가하면 궁금한 행정 업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